안녕하십니까, 1일의식입니다. 최근에 면 요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런지 이번엔 밥이 좀 땡기네요. 오늘은 여름 솥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재료 초당 옥수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초당 옥수수가 엄청 대중화된 것 같아요. 재배하시는 분들도 많고 퀄리티도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름도 엄청 달다는 뜻의 초당인 것처럼 이 옥수수의 단맛을 최대한 살려서 갓 지은 솥밥과 함께 맛있는 한 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요리는 정말 간단하죠. 유튜브에는 초당 옥수수를 활용한 솥밥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역시나 오늘도 제 스타일을 조금만 추가해서 밥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린 쌀이랑 옥수수, 버터, 갓소다시 요렇게는 필수고요. 그리고 토핑으로 쓸 문어, 가리비, 감자, 오크라 이렇게 조금 더 준비했습니다. 옥수수로만 만들면 심플하지만 뭔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어울릴 만한 재료들을 조금 더 준비해 봤고요. 여러분도 제철 재료 가운데 잘 어울릴 만한 조합을 찾아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요리도 이제껏 보여드렸던 모든 영상의 그 과정이 하나씩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츠오다시 내는 법, 밥 짓는 법, 문어 손질하는 거, 오크라 손질하는 법 이전 영상에서 다 자세히 다뤄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하나하나 쌓일수록 저도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우선 초당 옥수수는 찌지 않은 생옥수수를 사용할 거고요. 이 옥수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도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오시면 한 번에 다 쪄서 보관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오늘 만들 솥밥에는 한 번 찐 걸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많이 구입하셨을 때는 한 번 쪄서 하나하나 랩으로 싼 다음에 냉동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 생옥수수의 그 탱글탱글한 느낌은 딱 지금 가열하지 않았을 때 이때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리라는 작업이 단순히 음식만을 만든다는 걸 넘어서서 이런 작은 차이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완성도를 조금 높여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옥수수는 알만 이렇게 잘라서 발라둘 거거든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옥수수를 맛있게 키우기 위해 가지고요, 옥수수 어릴 때 가지에서 다 꺾어내 가지고 옥수수 대에 옥수수 조금만 달리게끔 이렇게 재배를 해야 옥수수가 알도 꽉 차고 더 맛있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는 옥수수 대 하나에 옥수수 하나만 키운 그런 프리미엄 옥수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데 한국에서 유통이 안 돼서 잘 못 쓰는 재료 중에 하나가 이 영콘이거든요. 옥수수 어릴 때 그 꺾어 놓은 거요. 지금 유통되는 건 대부분 수입산의 삶아진 캔 제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을 옥수수 키우는 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옥수수 가지치기 할 때 그 영콘 유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또 요리하는 사람들이 영콘으로 맛있는 메뉴 많이 만들어내야 그 수요도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야 공급도 생길 테니까 언젠간 국산 생영콘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옥수수는 알맹이를 분리하고요, 안에 나온 옥수수 심은 버리지 말고 솥밥 지을 때 쓸 거니까 그대로 챙겨 두세요. 이 옥수수 심에서도 단맛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밥 지을 때 같이 넣어 줄 거예요. 자, 우선 밥 짓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밥을 먼저 지어 볼게요. 오늘은 밥만 먼저 짓고 완성되면 거기에 토핑을 올려서 버무릴 거거든요. 일식 솥밥이다 보니까 당연히 물이 아니고 가츠오다시로 밥을 지어서 감칠맛을 올려줄 거고요. 오늘 솥밥은 간을 조금 연하게 지을 거라서요, 배합 비율은 가츠오다시가 15, 우스구치 간장이 하나, 사케가 하나 이렇게 넣어서 썼고요. 불려서 물기를 빼둔 쌀이랑 배합다시는 동량으로 넣고 밥을 짓겠습니다. 오늘 밥은 4인분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00g씩 준비했습니다. 불린 쌀이랑 배합된 다시를 각각 200g씩 동량으로 사용할 거고요.
솥에다가 쌀이랑 다시를 넣고 처음에 강불로 끓을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끓으면 잘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밥이 조금씩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바닥에 있는 쌀들을 한 번씩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끓고 쌀이 밥물을 먹기 시작하면 이때 준비해둔 옥수수 심을 다 넣고요. 뚜껑을 덮고 이제 뜸을 들이겠습니다. 저는 약불로 10분, 그리고 불 끄고 뜸 10분, 이렇게 해서 20분 뒤에 밥을 완성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건 선택사항이긴 한데요, 방금처럼 밥을 지을 때 뚜껑 덮기 직전에 버터를 아주 조금, 한 조각만 넣어주세요. 오늘은 옥수수 풍미를 살리려고 버터를 넣긴 하지만 솥밥 지을 때 그 솥밥 토핑에 잘 어울리는 각종 오일들 한 숟갈씩 넣고 밥을 지어보세요. 밥알이 코팅되면서 조금 더 고슬고슬해지고요, 풍미가 좋은 밥이 지어지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불 조절만 조금 잘해주면 누룽지도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솥밥 메뉴 개발할 때 그 토핑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오일이 뭐가 좋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해서 밥 지을 때 항상 같이 넣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밥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토핑들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단 옥수수는 조금 전에 준비해뒀으니까 이번엔 가리비고요. 가리비는 옥수수보다는 조금 큼지막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이따가 볶아줄 거예요. 이 가리비 간자도 달큰한 맛이 좋아서 초당 옥수수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엔 문어고요. 문어는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소금으로 미리 마사지해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살짝만 삶아서 준비했습니다. 문어도 너무 크지 않게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문어가 너무 커서 좀 질기다 싶으면 얇게 슬라이스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오크라고요. 오크라는 소금을 살짝 쳐서 도마에 문질러서 솜털을 제거한 다음에 데쳐줄 겁니다. 물이 끓으면 오크라는 이렇게 넣고 1분 정도 삶다가 선명한 녹색을 살려야 되니까 얼음물에 바로 넣어서 열기를 빼주겠습니다. 그대로 썰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토핑으로 들어갈 재료들을 한번 볶을 건데, 우선은 옥수수를 먼저 볶아줄 거예요. 식용유보다는 버터를 좀 넉넉히 사용해서 풍미를 올려줄 거거든요. 아까 밥을 지을 때 옥수수를 처음부터 같이 넣고 짓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따로 볶아서 올려주는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버터에다가 옥수수를 넣고 소금을 살짝만 넣어주세요. 표면이 조금 강하게 색이 날 정도로 볶아줄 거고요. 대신에 버터로 볶는 거라서 버터가 타기 쉬우니까 불 조절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냄새가 너무 좋아요. 버터에다가 옥수수 볶은 냄새 다들 아시잖아요. 막 너무 구수하고 고소해서 막 미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살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색깔을 내주시면 되고, 자,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이 옥수수를 좀 세게 볶아야 단맛이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프라이팬 씻지 말고요, 그대로 버터에다가 가리비까지 한번 볶아줄게요. 가리비는 옥수수랑 다르게 정말 살짝만 볶아주셔야 돼요.
겉표면만 살짝 익을 정도로 볶아주시면 되거든요. 가리비는 너무 오래 익혀버리면 질겨집니다. 문어는 그냥 써도 되는데 그냥 볶은 김에 문어도 한번 버터에다 코팅해 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전부 다 버터로 맛이 일체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섞을 때는 그 연결을 시켜주는 재료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오늘 이 솥밥에는 버터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문어도 오래 조리하면 질겨지니까 이렇게 조금만 볶아서 준비해 뒀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토핑 재료 다 준비되었고요. 그 사이에 밥도 이제 다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솥밥을 가져와서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요리 초당옥수수 솥밥 완성입니다. 요건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수제 단무지고요. 단무지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 조합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잖아요.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한 옥수수의 풍미에 버터의 향까지, 그리고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서 누룽지가 좀 많이 생기긴 했는데 심지어는 그 누룽지에 살짝 탄 듯한 그 향까지도 마음에 들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은 올라오죠. 거기에다 가스오브시 다시로 지었으니 그 감칠맛은 챙겨주죠. 심지어 중간중간에 문어는 쫄깃쫄깃하고 가끔씩 씹히는 오크라랑 가리비까지 하나도 거를 게 없네요. 이게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 초당옥수수 솥밥 만들어 봤고요. 오늘 만들어 본 솥밥은 색감만으로도 이미 여름이잖아요. 초당옥수수 특유의 아삭하고 달콤한 맛은 이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약간 특권 같은 거니까요. 늦기 전에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강조하는 건 계절감이지만 꼭 여름에 옥수수 시즌이 아니라도 요즘엔 초당옥수수가 캔으로도 나오던데 그런 걸로도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초당옥수수가 아니라도 괜찮고요. 요리는 응용하면서 따라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음식으로부터 느끼는 이 계절의 재미도 상당한 매력이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보세요. 특히나 오늘 같은 이런 요리들은 실패할 일이 없는 쉬운 요리들이니까 바로 따라 해보기 좋잖아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자, 오늘 요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요리 지식이 풍성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1일 1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